밝혀진 대로 철의 두세 배 강도를 지닌 초강을 이용해 단조법으로 만들 것을 의뢰했다. 초강을 불에 달군 뒤 단조가 시작됐다. 화살머리의 형태는 구이동 유물과 같게 만들었고 길이 역시 유물과 같은 25cm로 정했다. 화살촉이 완성된 다음엔 화살을 만들어 끼워야 한다. 벽화에 그려진 대로 화살 양쪽엔 깃털을 달았다. 깃털은 비행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화살이 완성됐다. 화살의 길이는 보통 활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벽화에서 보여진 대로 사람 키의 절반쯤 되는 90cm로 설정했다. 이 화살은 과연 어느 정도의 관통력을 갖고 있는지 첫 번째 실험은 2mm 함석판 석 장을 붙였다. 말을 타고 달리다 전방에서 쏜 화살은 정확히 함석판을 관통했다. 이번엔 함석판 5장을 실험해보기로 했다. 두 번째 실험에서도 화살은 함석판을 관통했다. 그렇다면 실제 전투에서 적군의 갑옷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역사 스페셜팀이 복원한 가야 판갑을 관역에 올렸다. 화살은 정확히 판갑을 관통했다. 예, 지금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이런 그 접치는 부위에 그 유격이 생기게 되면 오히려 이게 튕겨 나가도 이런 부위나 이런 부위 정면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위는 바로 관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위 같으면은 바로 치명상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갑 안에 다른 보호대를 더 많이 대야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온다. 고구려군이 보유한 화살의 위력이 확인됐다. 이것은 현대의 특수강 수준에 이르는 강도 높은 철 재련 기술을 보유한 결과였다. 무려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화살촉이 오늘날의 강철과 같은 재료라니 쉽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이동의 고구려 유적지에서 발굴된 도끼는 이 화살촉보다 더 단단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구와 같은 수준임이 밝혀졌습니다. 도끼와 화살촉의 사용 용도에 따라 그 철의 강도를 달리한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철의 기본적인 성분을 잘 알고 필요에 따라서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병기, 그러니까 철갑 기병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국 역시 갑옷 입은 병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갑옷 입은 병사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활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병기를 보유한 뒤에 남는 문제는 전술입니다. 특별히 여러 민족과 늘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고구려로서는 이 다양한 전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을 겁니다. 이 전술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삼실총의 벽화입니다. 자, 이쪽에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여기가 성벽입니다. 이 성벽 위에서는 보병들의 육박전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이 성 밖에서는 긴 창을 가지고 있는
철갑기병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벽화를 보면은 전쟁 중에 보병과 기병의 역할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보병과 기병의 합동 전술 시스템입니다. 고구려를 막강의 최정예 군대로 만들 수 있었던 이 전술을 실전에서 어떻게 구사했었는지 그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병과 기병이 합동 전술을 펼치려면 먼저 병사들의 구성을 파악해야 한다. 고구려군의 보병과 기병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대행렬도에 나타난 무장 병사 중 보병과 기병의 비율은 대략 3대1 정도. 이 행렬이 실제 전투 상황은 아니라 해도 당시 고구려군이 이런 비율에 따라 구성됐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전투 상황은 전해지는 기록이 없다. 다만 대행렬도에 나타난 무기 체계를 통해 예측할 뿐이다. 먼저 평원전의 경우 공격부대의 맨 앞줄은 완전 무장한 철갑 기병이 맞는다. 그 뒤를 기동력이 있으면서 가볍게 무장한 경마 기병이 서고 다음은 창수들이 포진한다. 검수와 부월수보다 긴 창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칼을 든 검수와 부월수가 따르고 공격부대의 맨 뒤에는 궁수들이 배치된다. 가장 멀리 나가는 무기인 활을 들었기 때문이다. 출정 대열은 이렇게 구성됐을 것이다. 전투가 시작됐다. 장수의 명령이 떨어지면 먼저 궁수들의 공격이 시작된다. 적군과 아군의 화살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병사가 철갑기병이다. 아직은 전투 초반, 철갑기병들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은 적의 전열을 흩뜨리기 위한 측면 기습 공격. 철갑기병이 적을 향해 돌진하는 사이 경마기병들은 기동성을 최대한 살려 적의 후방을 기습하게 된다. 기습 공격은 기병의 기본 전술이다. 기습이 성공하면 이제는 보병들 차례다. 하지만 여기서도 적 진영을 돌파하는 것은 철갑기병의 몫이다. 말이 완전히 갑옷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 적의 어떤 잘 정돈된 진영을 교란시키고 돌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약수리 고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중장기병이 이 한 열의 편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이 한 열로 이 편대를 이룬 중장기병단이 이 적진으로 이 돌파했을 때 돌파력이라는 것은 아마 엄청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이 잘 알려진 이 사례입니다만은 관창이 이 백제 오천 결사대한테 돌파할 때 보면은 이 개마병을 타고 이 돌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중장기병이 어떤 이 돌파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